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방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장관 안규백입니다. 저는 오늘 12.3 불법 계엄의 과오를 딛고 우리 군의 안보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림으로써 진정한 국민군대로 나가기 위한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개편안은 단순히 조직 개편이나 기능 조정을 넘어 우리 군의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하는 국민의 군대 건설의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방첩기관이 걸어온 어두운 역사와 뼈아픈 과오를 마주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했습니다. 과거 5.16 군사정변, 12.12 군사 쿠데타, 5.18, 5.17 비상계엄 확대, 5.18 광주 학살 등 현대사의 어두운 순간마다 우리 군의 방첩 조직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권력의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국민의 분노와 심판 앞에 우리 군은 수차례 반성과 개혁을 다짐했지만 12.3 내란의 과거의 악습을 온전히 청산하지 않았음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보안사, 기무사 그리고 방첩사에 이르기까지 실패한 개혁의 역사를 말하는 점은 분명합니다. 더 이상 구성원의 도덕성이나 일시적인 인적 쇄신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불법의 소지가 있는 임무를 완전히 폐지하고 기능에 따라 조직을 재구성함으로써 혹여 부당한 권력이 등장하더라도 방첩기관을 정치적 도구로 할 여지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오늘을 기하여 방첩기관의 어두운 과거와 단절하고 오직 국가안보만인 존립의 근거로 함으로써 군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지난 1월 8일 민간군 특별합동위원회 자문회를 구성을 하고 방첩사 개편 공고안을 토대로 약 5개월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습니다. 다시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발표하는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개편안 내용을 임무와 조직 개편, 감찰, 통제, 강화, 인적 쇄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무 및 조직 개편 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첩사를 해체하고 방첩, 보안, 안보수사 기능을 분산하겠습니다. 첫째, 권력기관의 수단이었던 동향조사, 인사첩보, 세평 수집과 같은 정보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불법 비리 정보 수집 등 권력형 임무 기능은 전면 폐지하겠습니다. 둘째, 방첩, 방산 관련된 정보활동과 방산 사이버 보안 등의 업무를 창설하는 국방 방첩본부를 신설하고 셋째,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 및 보안사고조사 등 군내 보안 업무를 창설하는 국방보안지원단에서 수행하겠습니다. 넷째,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시 합동수사권은 국방조사본부로 이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설되는 국방반첩본부의 내부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와 국방부 등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여 군 방첩기관의 권력기관을 예방하겠습니다. 첫째, 신설되는 방첩본부의 감찰실장 직위에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하여 방첩 정보 활동 간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둘째, 방첩본부의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방첩, 정보, 보안 기관에 대한 지휘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장관 직속으로 설치하여 외부 감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방첩 정보활동 기본 지침을 수립하여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요청 시 주요 업무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방첩 활동의 범위 및 불법 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한 가칭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감한 인적 쇄신을 위해 방첩사의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조직문화를 탈피해 나가겠습니다. 12.3 관여자 및 각종 피의자는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엄격한 검증을 통해서 정치적 중립과 직무 역량을 갖춘 인원으로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이때 방첩 전문직위 외에 사이버 보안, 방산직위 등 분야는 군내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적소적재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첩사의 폐쇄적인 인사운영 시스템을 전군 공동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인사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후목 불가조라고 하였습니다. 썩은 나무로는 아름다운 나무를 조각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듯 이 모든 것들은 앞으로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반면교사와 뼈를 깎는 성찰 없이는 국민의 군대를 재건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발표한 방첩사단부 해체 및 기능 개편은 군이 오로지 헌법과 국민만을 바라보며 본인의 임무에만 충실하도록 엄숙히 약속합니다. 앞으로 국방부는 황골탈퇴의 자세로 과거의 뼈아픈 역사 교훈을 성찰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방첩 조직과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 매체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방첩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변화 과정을 거쳤습니다만은 이건 그때마다 이 이름만 바뀌었고 또 인력만 감축됐을 뿐 여러 가지 주요 업무는 그대로 계속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균형과 견제 또 감독 또 문민 통제 이런 점을 더 강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의 군대로서의 우리 방첩사의 본래 기능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역량을 다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외에 상세한 내용은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 백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안보 자해 방첩사 해체를 규탄합니다. 어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기어코 방첩사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군의 정치적 개입 차단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는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국군 방첩사령부는 대통령령에 의거 군사보안, 군방첩, 군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처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방첩사는 1940년대 군내 공산주의자 척결을 위해 만들어졌고 1948년에는 800여 명의 간첩을 검거하는 등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명실상부한 군 유일의 정보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전문성이 도리어 정치인들의 도구로 희생양이 된 역사적 아픔도 겪어왔지만 본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안보 위해 세력을 색출하고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지켜가는데 노력해온 그간 방첩사의 기능과 역할은 폄훼되거나 간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발표한 방첩사 개편안을 보면 보안 기능은 국방보안지원단으로,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정보 수집 기능은 방첩본부로 각각 분산 이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인 및 외국 단체, 초국가 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정보 활동을 찾아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모든 대응 활동을 말합니다. 여기는 군사기밀이 내부로부터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것이 보안 기능이고 이를 포함하여 외부로부터 탐지 수집을 막는 것이 방첩입니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미국의 국방정보국, 러시아 연방보안국 산하 방첩국, 이스라엘의 군사정보국 등 군사법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정보 수집과 보안 방첩 기능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첩사를 해체하고 이러한 보안 방첩 기능을 분산시키는 조치는 국방부 장관이 방첩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정보 수사기관의 기능 발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예 모르고 하는 말로 설득력이 전혀 없고 효용성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축적된 방첩 기능의 노하우를 단절하는 것이 부대원들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기능의 연관성을 차단하여 총체적인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2024년 국정원의 안보수사 기능이 경찰로 이관된 이후 그 기능이 마비되는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지금의 방첩사는 2018년 기무사 해체와 안보지원사 창설을 경험하고 2022년 방첩사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소위 환골탈퇴하는 정신으로 개혁을 거듭해왔습니다. 실제로 방첩사령관을 제외하고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고 모의하거나 국회나 선관위 등의 헌법기관에 진입한 방첩사 부대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방첩사는 12.3 비상계엄에 투입된 부대 중 유일하게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법률적으로 판단하고 정치적 중립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가장 소극적으로 행동했던 부대입니다. 그동안 방첩부대원들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며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라는 사명감 하나로 충성스럽게 부여된 임무를 충성스럽게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어제 부대 해체 사실을 접하게 된 3천여 명의 방첩사 부대원들은 청천벽력 같은 부대 해체 결정에 억장이 무너지는 비통한 심정으로 말없이 이 현실을 마주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방첩사 해체를 발표하면서 사용한 악의적인 용어와 표현들은 방첩사 부대원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첩사는 보안 업무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장관에게 위탁되는 군사 보안에 관련한 인원의 신원조사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동향조사, 인사첩보, 세평 수집 등과 같이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선정적이고 부정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를 정보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불법 정보 수집 등 권력형 임무 기능으로 호도하며 방첩사를 매우 악의적인 집단으로 프레임화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장관 말대로 이것이 정말 불법적인 업무라면 수사를 해야 할 일이지 왜 부대를 해체하는 것입니까? 이번 국방부의 방첩사 해체는 단순히 하나의 부대를 해체하는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9.19 남북 군사 합의 복원, 북 간의 적개자적 두 국가로 동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 전작권 조기 전환 등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행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국가안보 약화 행보와 연계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국가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안보 자해 행위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오늘의 방첩사 해체 선언이 고스란히 이재명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방첩사 해체를 철회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